안녕하세요. 합격스킬입니다. 어느새 7월이 다가왔네요. 7월부터는 보통 문제풀이를 하면서 부족한 개념을 다시 공부하고 암기도 슬슬 시작할 시기죠. 그런데 임용시험 범위가 어떻습니까? 시험 범위가 넓어도 너무 넓어서 암기하기가 벌써 부담스럽죠? 사실 이해만 잘해도 암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들은 이해를 넘어 의도적인 암기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합격생들이 사용하는 암기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암기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핵심적인 암기 원리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 원리만 제대로 알면 얼마든지 자신만의 암기법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원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부 고수들도 사용하는 원리입니다. 그 원리는 바로 납득이입니다. 납득이?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납득이는 쉽게 말해 암기할 정보에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를 납득시킨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 1592년을 외워야 한다면 어떻게 외우시겠습니까?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숫자를 계속 반복하면서 외우겠죠. 그런데 서경석님은 1592라는 숫자에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해서 납득이를 만들었습니다. 왜구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데 1592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이죠. 1592, 네 자리 숫자의 의미와 이야기를 입혔죠. 하나 더 해볼게요.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에 산을 가하면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해서 이 문장을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외우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푸불 이러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나고요. 순서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의미와 이야기를 넣어보세요. 푸른 산이 불났네. 강성태님이 만든 납득이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맞죠? 푸른 산에 불이 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이렇게 두 가지 암기법을 봤는데요. 뭔가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의미가 없는 정보에 의미를 부여해서 스스로를 납득시켰다는 점입니다. 이러면 시각적으로 이미지도 그려지고 각인도 되고 재미도 있어서 암기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납득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 암기 전략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논리 납득이입니다. 사실 암기는 이해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합격생들은 누누이 말하죠. 하지만 이해했다고 모든 게 다 암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해했어도 암기를 별도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이해하지 못했어도 시험 때문에 외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논리 납득이를 만들어 보세요. 논리 납득이는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정보를 논리로 연결해주는 방법인데요. 교육심리 동기 파트에서 나오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서는 인간은 자율성, 유능함, 관계성의 세 가지 기본 욕구, 즉 자기결정성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욕구가 충족될수록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각각의 기본 욕구에 대한 내용은 이런데요.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문장도 다 이해가 될 거고요. 그런데 기본 욕구가 자기결정성과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매칭이 자연스러울수록 나중에 떠올릴 때 편하거든요.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은 어떤가요? 괜찮죠? 어떤 행동에 있어서 자율적 권한을 준다면 내재 동기가 높아질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유능감과 관계성, 이 부분은 자기결정성과 어떤가요? 곧바로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유능감과 관계성에 대한 자료가 풍부하고 시간도 많다면 이해를 통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교육학이고 시간도 많이 쓸 수 없죠. 이럴 때는 논리 납득이를 만들어서 연결하면 되는데요. 자기결정성과 유능감을 연결하고 싶다면 이런 납득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유능하게 한다면 자신감이 생겨서 그 행동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납득이를 만들면 유능감과 자기결정성이 의미 있게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기결정성과 관계성입니다. 이건 더 연결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납득이를 만들면 가능하죠. 어떤 행동을 할 때 관계성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풍부한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면 그 행동을 더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서 동기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이죠. 어떤가요? 너무 억지스럽게 연결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합리적인 납득이 가능하죠. 이렇게 암기할 정보를 납득 가능한 논리로 이어붙이는 게 논리 납득이입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납득이는 이야기 납득입니다. 암기할 항목의 앞글자를 따서 만드는 두문자 전략은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두문자 전략도 좋은 방법이지만 두문자를 매번 만들면 금방 포화 상태가 돼버리죠.
가뜩이나 두 문자는 생활에서 쓰지 않는 생소한 단어라 나중에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야기 납득인데요. 이야기 납득이는 기존 두 문자 전략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앞에서 다룬 자기결정성 이론의 기본 욕구인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을 두 문자로 만들면 자, 유, 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우연히도 운이 좋아서 자유라는 말이 바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관이라는 말이 따로 노는 느낌이 있죠. 이럴 때는 자유와 관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입히면 됩니다. 가령 자유를 담아놓은 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자유를 담은 관을 열면 자기결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확장시킬 수도 있겠죠. 어떤가요? 납득이 되시나요? 또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앞글자를 그대로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요. 유자관, 유자를 담아놓은 관입니다. 관에 유자를 담는다는 게 어이가 없지만 이게 또 어이가 없어서 더 생각이 잘 나거든요. 이것도 이야기를 더 확장한다면 관에 있는 유자를 꺼내 먹으니까 자기결정성을 획득했다. 이렇게도 가능하죠. 또 이과쌤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유자관, 유자 모양의 관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두 문자 전략에 이야기, 즉 의미를 덧붙이면 나름 재밌기도 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도 그릴 수 있어서 기억에 더 잘 남게 됩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두 문자 전략만 사용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한번 입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야기를 교재나 서브노트 여백에 적어 놓으면 나중에 암기 인출 연습할 때 수월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오래 기억하는 암기 방법 두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첫째는 논리 납득이, 그리고 둘째는 이야기 납득이었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암기는 어디까지나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 그리고 이해했지만 어쨌든 암기가 꼭 필요할 때는 오늘 배운 암기 전략들을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연습 문제 하나 내보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 영상에서 백워드 교육 과정의 영속적 이해를 다뤘었죠. 이 영속적 이해의 6가지를 논리 납득이나 이야기 납득이로 만들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피드백과 함께 제가 만든 납득이까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부담되면 3개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열공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